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오랜 고민 끝에 사연을 보내게 됐는데 글을 적으면서도 제가 지금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어쩌면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된 것은 제 소심한 한풀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혼자 삭히고 답답해서 어딘가 털어놓고 싶지만 너무 구질구질해서 남들한테는 차마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익명의 자리를 빌려 제 이야기를 전해보려 합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큰 문제 없이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부모님은 외동딸인 저를 무척 예뻐하셨고 저도 그런 부모님의 기대대로 말썽 한 번 없이 잘 자랐거든요. 그런 제게 가장 큰 시련은 18살 시절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죠. 회사원이셨던 아버지가 연말 회식을 끝내고 돌아오시던 길에 그만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즉사를 하시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저는 하나밖에 없던 아버지를 잃게 됐고 엄마는 평생을 함께한 남편을 잃게 됐죠. 그렇게 아버지가 떠나신 뒤로 저희 모녀는 꽤 어렵게 지내게 됐어요. 가장이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전업주부셨던 엄마가 뒤늦게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하셨거든요. 엄마는 생활비와 제 등록금을 벌기 위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고 저는 그런 엄마에게 늘 감사하고 죄송했습니다. 내가 좀 더 든든한 딸이 됐다면 엄마에게 큰 힘이 됐을 텐데 싶었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엄마대로 제게 미안한 감정이 많으셨던 모양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엄마 탓이 아닌데도 죄책감을 가지고 계시던 엄마는 일찍 아버지를 잃고 가정 형편까지 걱정해야 했던 저를 늘 안쓰럽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전공 대신 취업이 잘 되는 전공을 선택한 것도 못마땅해 하셨죠. 공부 정도는 너 하고 싶은 거 하라니까 그래. 왜 가고 싶다던 대학 두고 엄한 데를 가?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겠어. 그리고 이 학교도 되게 좋다니까. 취업도 잘 되고 장학금도 잘 나온다는데 이것보다 더한 복지가 어딨어. 엄마는 네가 자꾸 집안 형편 생각해서 포기하는 게 안쓰러워서 그렇지. 내가 좀 더 좋은 엄마였어야 하는 건데 하나뿐인 딸한테 변변찮게 해준 것도 없고. 정말 미안하다 민주야.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해. 그렇게 저희 모녀는 늘 서로를 아끼고 챙기며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괜찮다는데도 늘 제게 미안해하시는 엄마를 보며 저는 결혼 생각도 쉽게 할 수 없었어요. 엄마가 제 걱정을 하는 만큼 저도 엄마 걱정을 늘 하곤 했거든요. 우리 엄마는 이제 남편도 없고 형제도 없어서 가족은 나뿐인데 내가 홀랑 시집을 가버리면 우리 엄마 혼자 남아 쓸쓸해서 안 된다 싶었죠. 그래서 노처녀가 되도록 연애도 안 하고 엄마 곁에 붙어 있었는데 정작 저희 엄마는 노처녀로 혼자 놀고 있는 제가 못마땅하셨는지 자꾸 결혼 얘기를 하며 절 귀찮게 하셨어요. 너 벌써 30 중반이야. 여기서 더 늦으면 어디 시집 오라는 곳도 없을 텐데 대체 어쩌려고 그래? 너 정말 혼자 늙어 죽을 생각이야? 나 엄마랑 평생 같이 살 거라 그랬잖아. 내가 엄마 두고 무슨 시집을 가. 나 결혼한다고 대릴 사위할 남자도 없을 텐데 그럼 내가 결혼 안 하고 엄마 옆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지. 아니 얘가 무슨 그런 징그러운 소리를 해. 누가 내 옆에 붙어 있으래? 얼른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라니까. 아유 참 말도 안 듣고. 다른 집 애들은 일찍들 결혼하고 벌써 손주가 초등학생이란다. 너 정말 엄마 가슴에 대못 박을 거야? 딸이 결혼을 안 하고 혼자 늙을까 걱정하시던 엄마는 어느 날 기어이 제게 중매를 서셨습니다. 엄마가 어쩌다 알게 된 청년이 있는데 그 사람도 네 또래더라고. 근데 아직까지 연을 못 찾아서 결혼도 안 하고 혼자라지 뭐니? 안 그래도 결혼 안 했으면 우리 사위 삼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말이야. 얼굴도 훤칠하고 성격도 좋고 어른들한텐 또 얼마나 잘하는지
싹싹하고 예의도 바르고 너무너무 좋아. 거기다 휴대폰 대리점 사업을 하는데 가게만 몇 개라 그러더라. 너 이 남자 한번 만나봐. 엄마는 너무 좋은 사람이라며 그 남자를 만나보길 원하셨어요. 싫다는 말로 엄마를 거절할 수 없었던 저는 결국 그 남자를 만나게 됐고, 그쪽에서도 제가 싫지는 않았는지 남자는 무척 적극적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만난 지 반년 만에 상견례를 치르며 저희는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엄마는 사업도 크게 하고 성격도 좋은 사위를 얻었다며 너무나 좋아하셨고 동네방네 자랑을 하실 정도로 기뻐하셨습니다. 결혼 생각 없던 제가 얼결에 결혼까지 하며 당황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걸 보니 저도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제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았네요. 결혼 전에는 운영하는 매장만 여럿이라며 돈도 많고 잘 나가는 척하던 남편이 알고 보니 사업병 걸린 알거지라는 걸 알게 된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단한 사업가인 척하더니 사실은 사업 운영 실력이 형편없는 건지 막무가내로 늘린 매장들 매출이 저조한 바람에 가게들은 월세만 나가고 매출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 남편 명의로는 대출만 잔뜩이었고 알고 보니 그동안 제 앞에서 보여주던 외제차며 명품들 모두 배보다 배꼽이 큰 리스차의 짝퉁들이더라고요. 심지어 자기가 집을 해오겠다고 한 신혼집은 시어머니에게 빌린 돈으로 얻은 반전세였어요. 그동안 제 앞에서는 자기 덕분에 돈 한 푼 안 들이고 아파트 사는 거라며 자랑을 하더니 설마 반전세일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집 해온 남편 눈치를 보며 우리 엄마 한번 초대하지 못했었는데 말이죠. 그마저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 해서 비워줘야 하는 것을 알게 돼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모릅니다. 그제서야 내가 완전히 속았구나. 사기 결혼을 당했구나 싶었지만 혼인신고까지 한 마당에 이혼을 할 수도 없었어요. 거기다 저희 엄마가 저를 위해 중매까지 섰던 결혼이었는데 남편의 실체를 말씀드리면 엄마가 충격에 쓰러지기라도 하실까 싶어 친정에는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고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뽀록이 난 후 저희는 시댁 근처의 빌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마저도 시어머니 아니었으면 구하지 못했을 집이었죠. 남편에게 사기 결혼 당한 것이 속상해 원망스러운 와중에도 저희를 도와주시는 시어머니에게는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도 절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아들 걱정만 하던 팔불출 시어머니였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간 쓸개 다 빼주고 잘해줄 것 같던 남편이 180도 바뀌어서 일하는 제게 밥해와라 살림해라 시켜먹는 논팽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다 돈 한 푼 없는 알거지라는 것이 밝혀지며 저는 시어머니가 제게 조금이라도 미안해하실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지만 남의 귀한 딸 데려다 고생시키는 걸 미안해하실 줄 알았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남편을 두둔하시면서 오히려 제 탓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친정 도움 받아서 남편 사업도 도와주고 기도 살려주고 그런다던데 너는 어찌 된 게 우리 상철이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 없냐?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안 했다길래 모아둔 돈이라도 좀 있나 했더니 지 친정에 해다 바쳤는지 들고 온 돈도 없고 그런 주제에 우리 아들 흉을 봐?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돈 좀 못 벌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어디 남편 타박을 해? 우리 아들이 너 같은 거 걷어먹이려고 고생하면서 돈 버는 줄 알아? 그동안 남편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벌릴 때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주셨다고 하더니 그 말대로 정말 자식 사랑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는 알거지인 남편의 실체를 알고 충격을 받은 제게 저런 소리를 하시며 오히려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와중에 임신을 해서
며느리 도리를 하라며 저를 괴롭히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에게 임신 소식이 들리지 않자 시어머니는 제가 나이가 많아서 애가 안 생기는 거라며 또 제 탓을 하셨어요. 이래서 다 늙은 며느리 들이는 게 아닌 건데. 네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임신이 안 되는 모양이다. 이걸 어쩌면 좋냐?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였다가 박씨 집안 대 끊기게 생겼네. 어머님, 병원 가봤더니 저는 아무 문제 없대요. 오히려 남편 정자가 운동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 우리 아들이 저렇게 건강한데 무슨 하자가 있을 리가 있냐? 네가 우리 아들한테 모자라서 그런 거지. 어디서 죄 없는 남의 아들 탓을 하고 있어? 네가 늙어서 임신 안 되는 걸 우리 아들 탓하려고? 저나 남편이나 결혼 늦은 건 똑같은데 시어머니에게는 모든 게 제 탓이었나 봅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다 보니 정말 시험관 아이라도 생각해봐야 하나 싶어서 알아봤더니 거기 들어가는 돈이 적지 않더군요. 몇 천만 원은 우습게 깨진다는 말에 저는 진작 기대를 접어야 했습니다. 여자가 고생하는 건 둘째치고 시험관 시술할 돈이 없으니 그것도 결국 포기해야 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애가 안 생긴 게 천운이었나 싶네요. 그렇게 무능한 남편은 생활비 한번 변변찮게 가져다 준 적 없었고 자기 아들밖에 모르는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괴롭히고 저는 이런 결혼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점점 지쳐만 갔어요.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엄마가 그만 쓰러지고 마셨습니다. 엄마도 연세가 있으시니 언제 몸이 축나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저희 엄마가 편찮아지신 건 제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거기다 병원에서는 생존 확률은 적지만 우선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 그러고 그 수술비도 적은 돈이 아니라 이래저래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 상황에 제가 상의를 할 만한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고 아무리 못 믿어온 남편이라도 그럴 때는 의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와중에 저희 엄마 걱정이 아니라 돈 걱정을 하더라고요. 엄마 당장 수술하셔야 한대. 근데 수술해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데 이러다 우리 엄마 잘못되면 어떡하지? 나 너무 무섭고 걱정돼 여보. 어쩌다가 그런 병을 얻으신 거야? 그러게 장모님 평소에 건강관리 좀 잘하시지. 나이 들수록 자기 몸은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지. 무책임하시게 그게 뭐야? 뭐? 당신은 이 와중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아프고 싶어서 아프시겠어? 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당신은 우리 엄마 걱정은 되지도 않아? 이미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걱정해봐야 뭘 어쩌겠어. 그냥 상황이 그렇다는 거지. 그래, 당신한테 뭘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그런 소리 할 거면 그냥 말을 하지 마.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해? 내가 무슨 별소리를 했다고 어디 더한 소리라도 해봐? 솔직히 난 장모님 정말 너무하다 싶어. 가뜩이나 먹고 살기 팍팍하고 돈 걱정이 쥐가 날 것 같은데 노후 준비도 안 하고 덜컥 아프시면 어떡해?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자식 생각 참 안 해주시네. 뭐?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지금 누구보다 힘든 건 아픈 우리 엄마 일일 텐데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사위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해? 그럼 뭐? 당신이 시비 걸어서 솔직하게 말한 건데 그래서 내 말이 틀려? 당신 같은 사람을 남편이랍시고 여태 데리고 살았던 내가 바보지. 당신이 아무리 개판인 사람이라도 아내가 힘들 때는 위로라도 해줄 줄 알았어. 근데 당신은 끝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쓰레기였구나. 그래, 당신이랑 더 말 섞어서 뭐 하겠어. 애초에 당신한테 일말의 기대라도 품은 내가 잘못이지. 나 이제 당신이랑 말싸움할 시간도 여력도 없고 당신이랑 더 얘기하고 싶지 않아. 아니, 당신 얼굴 당분간 보고 싶지도 않네. 어차피 나 엄마 챙겨야 하고 바쁘니까 우리 당분간 떨어져서 지내자.
남편은 엄마 걱정으로 잠도 못 자는 제 앞에서 저런 소리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곤 했습니다. 엄마가 아프신 게 저희 엄마 탓이라는 양 걱정도 안 하고 되려 아픈 저희 엄마를 죄인처럼 말하더라고요. 아무리 남의 일이라 그래도 누가 아프다고 하면 걱정부터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일 텐데 말이에요. 그제서야 저는 그럼 그렇지, 이런 놈한테 뭘 기대했을까? 저 스스로가 한심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기댈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도 사람 봐가면서 해야 하는 건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일로 남편과 크게 싸우고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남편과 더 싸워봐야 화만 나고 제 시간만 뺏길 텐데 저는 당장 엄마 수술 준비를 하기 바빴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트렁크 가득 제 짐을 싸서 나갈 때까지 저를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네가 집에서 나가봐야 뭘 어쩌겠냐는 그런 의미였겠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드디어 집에 아내가 없는 티가 나는 건지 남편이 언제 들어오냐며 연락을 하더라고요. 저나 저희 엄마에 대한 안부는 묻지 않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남편의 연락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쪼르르 시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제가 집 나간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너 지금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아직 그이한테 못 들으셨어요? 저 엄마 편찮으셔서 친정에 와 있어요. 지금은 병원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싫은 소리 좀 했다고 짐 싸서 집을 나갔니? 네 엄마 아프다는 핑계대고 남편 버리고 집을 나갔어? 너 없는 사이에 우리 아들이 밥도 쫄쫄 굶고 지금 집이 무슨 꼴인지 알기나 해? 어머님, 지금 제 말씀 못 들으셨어요? 제가 놀러 나온 게 아니라 저희 엄마 아파서 간병하러 나온 거라고요. 그 집에 있어봐야 남편한테 좋은 소리 듣지도 못하고 저도 지금은 집안일이니 뭐니 신경 쓸 겨를이 없네요. 그래서 지금 너 없는 동안 우리 아들이 손에 걸레라도 잡아야 한다는 소리야? 네가 바쁘니까 우리 아들이 너 대신 집안 살림을 해야 한다고? 내가 지금 제대로 알아들은 게 맞냐? 그동안은 제가 남편 붙들고 일일이 가르치고 잔소리하기 싫어서 그냥 제가 대신한 거였지만 이젠 저도 사정이 있으니 남편도 알아서 해야죠. 제가 남편 밥 차려주고 살림해주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애초에 다 큰 성인이 청소도 못하고 밥도 못해 먹는 게 말이 되나요? 제가 평소에 노는 것도 아니고 직장 생활하면서 살림까지 하는 게 당연한 일은 아니잖아요, 어머님. 바깥일 하는 바쁜 남자가 그런데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다고? 감히 귀한 우리 아들한테 그런 소리를 해? 네가 여자 아니냐? 그럼 살림이야 네가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지가 아무리 사정이 있고 바쁘다 그래도 굶을 남편 걱정을 해야지. 어디서 배워먹은 싸가지야? 제가 그 사람 엄마도 아니고 그 사람이 제 자식도 아닌데 왜 제가 다 챙겨야 해요? 그리고 밥 해주는 사람 없어서 굶는 게 바보지. 그게 제 탓인가요? 그러게 어머님이 잘 좀 키우시지 그러셨어요. 너 지금 내 앞에서 무슨 말버릇이야? 이게 아주 시어머니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그동안은 저도 어머님이랑 싸우기 싫어서 참고만 있었던 건데 저 입 없는 사람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어디까지 참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동안 저만 혼자 괴로웠던 건 다 참았지만 저희 엄마까지 건들면 저도 못 참죠. 남편이 아픈 저희 엄마 두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돈도 없는 와중에 왜 건강관리 못해서 아프시냐고 그런 소리랍니다. 그게 아픈 사람한테 할 말인가요? 틀린 말도 아니구만. 그게 뭐 어때서? 늙고 병들어서 자식들한테 부담 주면 되냐? 뭐라고요? 그러는 어머님은 평생 건강하실 것 같으세요? 이게 지금 나 아프라고 저주하는 거야 뭐야? 친정엄마 아파서 정신없는 며느리에게 별거한다고 전화한 시모는 제 앞에서 자기 아들 끼니 걱정만 하더니 끝까지 자기 아들 편만 들었습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했는지 다 말을 했는데도 끝까지 아들 편만 들던 시모에게 어머님은 언제까지 건강할 것 같냐고 맞받아 쳐줬더니 그 말은 또 기분이 나쁜지 난리를 피더라고요.
남편이나 시모나 둘 다 너무나 똑같고 한결같은 사람들인 것을 확인한 저는 그때부터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별거를 하기 시작했으니 이대로 있다가 여유가 생기면 남편과 이혼을 집행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그런 제 속을 아는 건지 아니면 저를 또 열받게 하려는 생각인 건지 저보다 남편이 한 발 빨리 선수를 치더라고요. 제가 엄마를 간병한다며 계속 집에 들어가지 않자 남편이 이럴 거면 이혼을 하자며 제게 찾아와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당신 봐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이럴 거야? 어디 결혼한 여자가 집을 나가서 들어오질 않아? 거기다가 당신 우리 어머니가 전화한 것 가지고 성질 내고 소리 질렀다며? 당신 정말 미쳤어? 이제 아주 막 나가자고 그러는 모양인데 당신 그러는 거 다 이혼 사유야. 이럴 거면 그냥 이혼하던가. 먼저 사람 무시하고 괴롭혔던 게 누군데 자기들 잘못은 모르는 건지 제가 자기 엄마를 무시하고 자신을 무시했다며 저더러 이혼 책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혼 서류까지 뽑아다 제 얼굴에 던졌지만 정작 남편은 저와 이혼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없으면 앞으로 자기 엄마나 자기 챙겨줄 사람 없는데 그 인간이 왜 이혼을 하겠어요? 그러니 매번 막말하고 실언하던 저 인간도 그동안 싸우면서 한 번도 이혼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기세등등한 표정을 보니 그 인간의 속내가 뻔히 보이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면 제게 가족은 자기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에 제가 자기와 차마 이혼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정말 이혼할 생각은 없지만 저한테 겁을 주려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였습니다. 제 생각이 맞았는지 이혼 서류를 던지고 간 남편은 정작 이혼 서류를 제출할 생각도 없었고 그 후로 이혼 얘기 자체를 잊어버린 듯 했어요. 그럼에도 제가 여전히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자 마치 자신이 저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편의를 봐준다며 선심을 쓰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 그래, 당신이 고집 피우는 거 내가 다 봐줄게. 당신 상황이 상황이니 내가 이해해야지 뭐. 아니, 당신한테 이제 나 말고 다른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니면 당신을 누가 이해해주겠어. 아무튼 당신 고생하는 거 나도 알고 나도 당신 걱정 많이 하고 있어.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속으로 당신이랑 장모님 걱정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 당신이 웬일로 내 걱정을 다 해? 나 원래 항상 당신 걱정한다니까. 우리가 좀 자주 싸우기는 했어도 미우나 고우나 부부인데 서로 이해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 부부 사이에 부탁 좀 해도 될까? 그럼 그렇지. 당신 부탁하겠다고 그런 소리 했구나? 아니, 사실 나 지금 하는 사업이 좀 힘들어. 당신은 장모님 챙긴다고 나한테 관심도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러다 진짜 그동안 투자한 돈까지 다 날리고 쪽박치게 생긴 신세야. 당장 갚아야 할 대출도 있고 사업 자금도 부족하고. 그래서 말인데 당신 장모님 집으로 담보대출 좀 받아주면 안 될까? 뭐? 담보대출?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우리 엄마 전 재산은 그 집 하나인데 그걸 탐낸다고? 아니 내가 뭐 어디 집을 팔래? 그냥 집 담보로 대출만 받아달라는 거고. 꼭 갚을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장모님이 나를 얼마나 예뻐하셨어. 내가 사정하면 아마 장모님도 들어주실 텐데 안 그래? 저는 남편이 기어이 미친 건가 싶었습니다. 그동안 사업 문제로 제 속을 쉼없이 긁고 저를 힘들게 한 적도 여러 번이었지만 설마 저희 엄마까지 건드릴 줄은 몰랐거든요.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도움받으면서 노후 준비 안 된 시어머니는 왜 저렇게까지 하시나 제가 다 걱정되고 염려스러웠지만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제 말을 들으실 분도 아니고 자신 아들 걱정에 자처하시는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후회를 하신다 그래도 아들 탓하실 어머니가 아니셨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하다하다 우리 엄마 돈을 넘본다니 저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당신 정말 미쳤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 엄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우리 엄마 병원비 한 번 보태준 적 없는 인간이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해? 그렇게 돈이 궁하면 당신 어머니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우리 엄마가 왜 당신 때문에 집까지 저당 잡혀야 해? 그리고 당신 지금 그런 소리 하는 저희 정말 뻔하다. 애초에 갚을 생각도 없지? 우리 엄마 지금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여차하면 돈 갚을 필요 없겠다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설마 당신 속내도 모르는 바보일까봐? 내가 설마 당신 속내도 모르는 바보일까봐 내 앞에서 뻔뻔하게 그런 소리를 해? 아니, 내가 언제 또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 내가 분명 갚겠다 그랬잖아. 내가 뭔 쓰레기도 아니고. 설마 장모님 돌아가시기를 기대하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당신이 나한테 쌓인 게 많은 건 알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하네.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대체? 내가 사람을 잘 본 거지. 우리 엄마 아프다고 민폐라는 소리 하는 인간이 남 걱정해줄 거라 기대하는 게 더 멍청한 거 아니야? 당신 그동안 나는 호구로 보고 마음대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까지 건드리면 나도 더는 못 참아. 그래 됐다 그래. 못 들은 걸로 해라. 나도 당신한테 비굴하게 부탁하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아픈 우리 엄마 생각은 안중에도 없이 지 생각만 하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사업 때문에 집안 다 말아먹으려는 남편이 지긋지긋해진 저는 그 후로 남편에게 걸려오는 전화도 받지 않고 남편과 말 섞을 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남편이 또 열받아 한바탕 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 남편은 제게 아무런 연락도 없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가 또 돈을 해주셨는지 새로 시작하는 사업 때문에 바쁘다고 제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거든요. 덕분에 저는 그 사이 엄마 간병에만 열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제 노력에도 엄마는 결국 돌아가시고 마셨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바깥 구경도 못하신 엄마의 곁을 지키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의사 선생님 얘기에 저는 그날 엄마 곁을 지키느라 화장실도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남편에게도 상황을 알리고 그날만큼은 꼭 와달라고, 제발 우리 엄마 옆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었죠. 오늘이 정말 고비래. 이번에도 잘 넘어가시면 좋겠지만 이번엔 나도 정말 예감이 안 좋아. 엄마도 너무 지치셨고. 그래서 당신도 꼭 와. 알았지? 우리 엄마 마지막 가시는 길에 사위가 인사라도 드려야지. 남편이 마지막 사위 노릇을 하길 바랬던 게 욕심이었을지 꼭 와달라는 제 말에 남편은 한숨으로 답했습니다. 근데 내가 꼭 가야 해? 고비라고는 해도 확실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괜찮아지시면 괜히 헛걸음하는 거잖아. 저번에도 안 좋다 그러시더니 괜찮아지셨다며. 안 그래도 나 요즘 사업 문제로 너무 바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진짜 쉴 틈이 없다고. 아마 그래서 시간이 안 날 것 같은데. 그래서 당신 지금 못 오겠다고 하는 거야? 우리 엄마 마지막 가는 길에도 사위 노릇 못 하겠다고? 당신 있잖아. 근데 나까지 있을 필요 있나? 어차피 장모님 정신도 없으신데 내가 있어봐야 알아보지도 못하실 거야. 아무튼 나 바빠서 끊을게. 순간 입 밖으로 쓰레기라는 소리가 나왔지만 제가 더 말하기도 전에 전화를 뚝 끊어버린 남편으로 인해 전달되진 못했습니다. 인간 말종 개자식, 별별 욕을 다 해도 그 인간에게는 아깝지 않겠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자식이 있는지 저는 저런 인간과 결혼을 했던 제가 불쌍하기만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남편이라고는 없는 게 나았을 걸. 엄마 잔소리 좀 듣더라도 엄마 옆에서 노처녀로 늙어갈 걸. 그런 부질없는 후회만 하고 있었네요. 그렇게 엄마의 마지막 가시는 길은 유일한 가족인 저 혼자 쓸쓸하게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 후 엄마의 장례를 치르자 그제서야 상주 노릇하겠다며 남편이 왔지만 그때는 더 이상 남편에게 눈이 가지 않았어요. 그냥 이 인간과 언제 이혼을 해야 할지 그 적절한 시기만 생각할 뿐이었죠.
그렇게 엄마의 장례를 무사히 치른 저는 한동안 남은 일들을 처리하느라 바빴습니다. 구청에 직접 가서 사망 신고도 해야 했고 그동안의 병원비 수납에 엄마 앞으로 받을 보험금도 수령해야 했거든요. 불쌍한 엄마는 그 와중에 자식에게 해주지 못한 게 미안하신 건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엄마의 사망보험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민주야, 엄마 죽으면 보험사에 전화해. 전화해서 엄마 앞으로 나오는 보험금 꼭 받아. 그게 너한텐 도움 될 거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놔두고 죽으려고? 나는 엄마 하루라도 더 살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엄마는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 죽는다는 소리 좀 쉽게 하지 마. 엄마가 그런 말 한다고 내가 고마워할 것 같아? 그래서 엄마 죽고 나면 그 보험금 받아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엄마는 왜 그런 소리를 해서 사람을 속상하게 해? 화내지 말고 민주야. 어쨌든 나중에 엄마 떠나고 나면 잊지 말고 신청해서 생활에 보태. 엄마가 너한테 변변히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 엄마 앞으로 보험이 있는 줄도 몰랐던 저는 그 얘기에 참 마음이 복잡했어요. 왜 굳이 사망보험금을 들어놓으셨는지. 그럴 거면 병이나 얻지 마시지. 아픈 와중에 제 앞에서 돈 얘기하시는 엄마에게 서운해지더라고요. 아마 엄마는 이미 그때 자신의 끝을 알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늘 돈 가지고 걱정하고 새 옷 한 벌 못 사 입고 쩔쩔매던 딸에게 귀한 선물을 남겨주고 싶으셨겠죠. 당시에는 나 두고 떠나려고 그런 소리 하냐며 서러움에 화부터 냈지만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는 그런 엄마의 마음을 10분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의 당부대로 사망보험금을 수령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제 수중에는 하루아침에 3억이라는 큰 돈이 생기게 됐죠. 저희 엄마가 나이 들어가며 무려 10년을 열심히 부어오신 사망보험금이더라고요. 하나 있는 자식 혼자 두고 떠날 날을 걱정하시며 보험을 들었을 엄마 생각에 저는 또다시 가슴이 사무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돈을 쉽게 쓸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그냥 묻어둬야 하나 싶었죠. 그런데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제 의견 없이 그 돈을 쓸 생각만 하더라고요. 당신 장모님 사망보험금 받았다며? 얼마 받았어? 당신 어떻게 알았어? 평소 내 아내는 눈꼽만큼도 관심 없으면서 꼭 그런 일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알고 있네? 아니 그럼 부부 사이에 설마 비밀로 하려고 그랬어? 아무튼 얼마 받았냐니까. 3억 받았어. 근데 그 돈 쓸 생각 없으니까 당신은 관심 두지 마.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으로 쓸 거야. 뭐? 무슨 소리라는 거야? 아니, 당장 그만한 목돈이 생겼는데 그걸 그냥 묵혀두겠다고? 아니,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하고 쓸 생각을 해야지. 아니, 돈이 있는데도 안 쓰는 건 바보나는 짓이야. 당신 그렇게 아끼기만 하다가 똥 된다? 똥이 되던 바보가 되던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당신은 신경 끄라고. 내가 당신 이럴까봐 말 안 하려고 했던 거야. 알아? 아, 내가 뭘 어쨌다고 또 그래. 아무튼 당신도 너무 그러지 말고 우리 현명하게 돈 쓸 생각하자. 아, 안 그래도 우리 엄마 수술비 부족했는데 엄마 수술비 해드리면 되겠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 수술비? 어머님 어디 아프기라도 하셔? 아, 별건 아니고 우리 엄마 디스크 안 좋으시잖아. 아, 근데 돈 없어서 수술을 못 해드렸는데 그 돈 생긴 김에 수술해드리자 그거지. 아, 근데 그걸 우리 엄마 사망보험금으로 하자고? 어쩜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는 건지 남편은 제 돈으로 자기 엄마에게까지 생색을 내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엄마 목숨값이 꽁돈이라고 생각되는 건지 자기 사업에 투자를 하라느니 돈을 쓰자느니 하더니 자기 엄마 미뤄뒀던 수술을 받게 해드리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이기심이 하루 이틀도 아니었던 저는 더 이상 화가 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제 엄마도 돌아가셨으니 이제야 그 인간과 속 시원히 이혼할 수 있겠구나 싶기만 했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선물을 주겠다며 남편더러 시어머니 수술 날짜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래, 다른 건 모르겠지만 어머님 수술은 받으셔야지. 그러게 당신도 평소에 어머님한테 잘 좀 해. 나도 우리 엄마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실 줄 알았겠어? 어머님은 아직 건강하신 듯 하지만 미리미리 신경 써야지. 그런 의미로 당신이 어머님 수술 그렇게 해드리고 싶다니까 나도 그 뜻에 동참할게. 아, 그래? 아, 역시 당신은 그럴 줄 알았어. 그래, 당신도 이제 나나 엄마 말고 다른 식구도 없는데 몇 없는 가족한테 잘해야지. 아, 잘 생각했어. 그럼 엄마 바로 수술 날짜 잡으라고 해야겠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남편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자, 받아. 어? 이게 뭐야? 이거 돈이야? 이야, 당신 성격 한번 화끈하네. 아니, 말 나오자마자 돈 주는 거야? 아니, 나는 보험금 받았다 그래서 통장으로 받은 줄 알았는데 돈이 집에 있었어? 아유, 당신도 참 조심성 없다. 그 큰 돈을 현금으로 받으면 어떡해? 아니, 그러다 집에 도둑이라도 들면 어쩌려고? 이참에 그냥 나한테 다 맡길래? 수술비 빼고 나머지는 내가 잘 굴려서 당신한테 돌려줄 테니까. 아, 우리 엄마 걱정하는 거 보면 당신도 우리 다 같이 잘 되길 바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사업에 투자해. 내가 당신 큰 돈 벌게 해주겠다니까. 제가 봉투를 건넸더니 남편은 그게 돈이라도 되는 건 줄 아는지 신이 나서 이리저리 떠들어대기 바빴습니다. 그러다 이윽고 봉투 안을 들여다본 남편은 그제서야 상황 파악을 하고 어리둥절해했죠. 어? 뭐야, 돈이 아니네? 아, 뭐야, 당신 지금 나 놀려? 아, 돈인 줄 알고 받았더니 이게 뭐야? 아, 뭔데 날 줘? 당신은 눈 없어? 그게 뭔지 직접 보면 알 거 아니야. 설마 글을 모르는 건 아닐 거고. 궁금하면 직접 읽어봐.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이,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아이, 진짜 사람 짜증나게. 아, 이게 뭔데 난리야. 뭐, 차용증? 근데 여기 왜 우리 엄마 이름이 적혀져 있어? 그래, 그거 차용증이야.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돈 빌려간 차용증. 그거 기한이 얼마 안 남아서 말이야. 근데 당신 어머니는 돈 갚을 생각이 없으신 모양이더라고. 그럼 당신 어머니 대신 당신이 갚아야지. 애초에 그 돈도 당신 주려고 나한테 빌리신 돈이거든. 아니, 무슨 헛소리야.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돈을 왜 빌려? 아니, 그리고 그 돈을 나한테 주다니. 아이, 당신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이, 설마 내가 엄마한테 받은 사업 자금이 당신 돈이었다는 거야? 그걸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빌려주고 차용증을 쓴 건 아니지? 어? 아니라고 말해! 그랬습니다. 전에 남편이 저희 엄마 집 담보대출 얘기까지 하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징징댔을 때 남편은 얼마 뒤 결국 시어머니에게 도움받기로 했다며 제게 더 이상 보채지 않았었죠. 시어머니야 매번 자식 걱정에 어떻게든 도와주려 하시던 분이니 남편은 돈 없다던 자기 엄마가 갑자기 돈이 생겨 사업 자금을 대주었다 한들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별로 궁금하지 않았을 거예요. 매번 오냐오냐 하며 받기만 하던 사람이니 자기 어머니 사정도 관심 갖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돈이 바로 제가 시어머니에게 빌려드린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저희 엄마 집으로 담보대출을 받아달라고 헛소리를 하고 저와 싸우고 돌아간 후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었어요. 남편이 또 지 엄마한테 가서 고자질이라도 한 건지 시어머니가 그 일을 알고 제가 매정하고 못되어 먹었다며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둘 다 나한테 돈이라도 맡겨둔 건지 뻔뻔하게 바라는 두 모자의 행동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돈을 빌려드리고 그 돈을 나중에 남편에게 받아내기로 말이죠. 이혼까지 생각했던 제게는 그것이 제일 좋은 복수가 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그럼 제가 돈 빌려드릴 테니까 차용증이라도 써주세요. 뭐? 차용증? 아니, 너는 가족끼리 돈놀이라도 하려고 그러는 거냐? 남의 일도 아니고 네 남편 일인데.
어디 나한테 차용증 얘기를 꺼내? 그럼 그냥 돈 얘기하지 마시던가요. 저도 제 돈으로 드리는 거 아니고 저희 엄마 집 담보로 대출받는 건데 이런 거라도 있어야죠. 그렇다고 제가 뭐 사채업자들처럼 빚받겠다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중을 위해서 서류 작업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어머님도 저한테 안 미안하시고 남편도 제 눈치 안 보겠죠.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네 말은 따로 어떻게 할 생각은 없으니까 차용증만 써놓자 이거냐? 네. 뭐 이자는 법정 이자로 적용하면 될 것 같고 뭐 그것도 남편 사업만 잘 되면 해결될 일 아닌가요? 어머님이 보시기엔 남편이 이번에는 제대로 할 것 같다면서요. 뭐 저야 남편이 그런 얘기하는 거 들은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별로 믿음이 가진 않지만 어머님은 아들에 대한 믿음이 대단하시니까요. 아무튼 어머님이 빌려준다고 해야 남편도 제 눈치 안 보고 부담 없겠죠. 저도 괜히 돈 문제로 남편이랑 얘기하고 싶지 않고 어머니나 남편이 나중에 갚아만 주신다면 가족 간에 돈 빌려주는 건 별 문제 없죠. 제가 그렇게 말하니 시어머니도 괜찮다 싶었는지 차용증을 쓰고 제게 돈을 빌려가셨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제가 빌려준지도 모르는 돈으로 사업을 했고 제 덕인 줄도 모르고 제 앞에서 으스대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때 작성한 차용증을 공증까지 받아뒀고 언젠가 남편과 이혼할 날에 사실을 알려주려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이었고요. 그제서야 앞뒤 사정을 알게 된 남편은 충격을 받은 건지 차용증을 들고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당신 전에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던 거 기억나? 그때 그렇게 내 면전에 서류 던지고 간 뒤로 법원 가자는 말을 안 하길래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당신이 그새 까먹은 건지 어쩐 건진 몰라도 나는 내내 마음에 새기고 있었거든. 사실 당신이 이혼 서류 건네기 전에 이미 마음 먹었었는데 당신이 어쩐 일로 내 마음을 알아줬는지 먼저 이혼 서류를 들고 왔더라고. 결혼 생활 내내 내 맘 한 번 몰라주던 인간이 어떻게 그럴 때는 타이밍을 맞추는 건지 말이야. 아무튼 당신 뜻대로 우리 이혼하자. 그러니까 이혼하기 전에 그 돈 먼저 갚아주면 좋겠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몰랐던 차용증 얘기도 기가 막힌데 지금 나더러 이혼을 하자고? 당신 그 말 진심이야? 그럼 내가 이 와중에 이런 주제로 당신이랑 농담 따먹기라도 하려는 줄 알아? 나 정말로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어. 당신은 내가 당신한테 이혼하자고 할 줄 몰랐나 봐. 왜? 이제 나한테 남은 가족이 당신뿐이라서? 당신은 나를 외로움 타고 혼자 못 있는 나약한 여자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나 당신 생각이랑 많이 다른 사람이야. 설령 내가 외로워서 혼자 못 있겠다 하더라도 다 참으면서 당신 같은 가족 곁에 둘 생각도 없어. 여보 갑자기 왜 그래? 나한테 서운해서 그래? 아니 그렇다고 이혼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그때 이혼 얘기했던 건 나도 섭섭해서 홧김에 그런 거지. 내가 설마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이 있었겠어? 그런 인간이 서류 다 작성해서 도장까지 찍어왔냐? 그래, 당신은 나랑 이혼할 생각 없었겠지. 내가 그동안 자기 비위 맞추고 살았으니까. 그동안 내가 당신이랑 왜 못 헤어졌는데. 우리 엄마가 중매선 결혼 이혼하면 우리 엄마 평생 나한테 미안해할까봐. 오직 그 이유 하나였어. 근데 이제 우리 엄마도 없으니 이혼이 무슨 상관이겠어? 그러니까 이혼해! 남편은 정말로 제가 이혼을 하자고 할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런 제가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며 돈도 갚으라고 하니 충격이 컸는지 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러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듯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물론 정말 쓰러진 건 아니었어요. 눈을 꼭 감고 억소리를 내며 쓰러졌지만 멀쩡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그런 신용이라도 해서 제 관심을 끌거나 동정을 얻어보려는 얕은 수작이었겠죠. 하지만 제가 속지 않고 남편을 그냥 쳐다보기만 하자 10분쯤 지나니 더 못하겠는지 자기 혼자 알아서 일어나더라고요.
당신은 남편이 쓰러졌는데도 쳐다도 안 보냐? 내가 걱정도 안 돼? 당신은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야? 그러니까 나 엿먹이려고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지? 당신 진짜 쓰러진 것도 아니잖아. 내 앞에서 수작질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내가 거기다 장단 맞춰줘야 해? 그리고 말 조심해. 먼저 뒤통수 친 게 누군데? 나야말로 당신을 사기꾼으로 신고하고 싶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 이제 당신이랑 정말 실랑이 하고 싶지 않아. 이젠 그만 당신이랑 당신 엄마랑 인연 끊어내고 새 출발하고 싶다고.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그러는 당신은 내가 힘들 때, 우리 엄마 힘들 때 신경이나 썼어? 아니 그 얘기를 이제 와서 왜 또 해? 나도 속으로는 걱정했다니까. 이래서 바쁜 걸 어째? 그래. 이런 얘기도 이제 와서 하면 뭐해. 의미 없는 얘기 더 나누고 싶지 않고 나는 그냥 당신이랑 하루빨리 이혼하고 싶어. 그거면 더 바랄 거 없으니까 당신도 더 뻘짓하지 말고 이혼 준비나 해. 합의 이혼 안 되겠으면 소송으로 가고. 그리고 차용증 보면 알겠지만 돈 갚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럼 민사소송까지 해야 하니까.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뻔히 질 재판에 헛돈 쓰지 말고 돈 갚아.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 해주는 조언이야. 그 뒤 저는 합의 이혼은 없다는 남편과 실랑이 할 생각 없이 곧바로 이혼 변호사를 구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팔자에도 없던 변호사에 해본 적 없는 소송이라 겁이 덜컥 났지만 막상 이혼 소송을 하게 되니 제가 신경 쓸 게 없어서 더 편하더라고요. 협의 이혼은 남편이랑 약속 잡아서 같이 법원 가고 줄 서서 서류 내고 할 게 태산이라던데 이 소송 이혼은 변호사들이 다 알아서 해주고 심지어 변호사가 제 대리인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재판에 참석해서 남편 얼굴을 봐야 할 일도 없었어요. 그 덕분에 시간은 좀 오래 걸려도 제 스트레스는 훨씬 덜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반년 만에 남편과 이혼을 하며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시모에게 빌려줬던 돈을 받아내느라 민사소송을 같이 하며 결국 저는 이혼을 하며 빌려준 돈의 이자까지 받아낼 수 있었어요. 남편은 그 돈을 갚느라 하던 사업을 접어야 했고 다시 개털 빈털터리가 돼야 했죠. 어차피 남편 앞으로 빚뿐이라 재산 분할할 돈도 없었는데 돈 빌려주고 엿먹인 게 최고의 복수가 아니었나 싶네요. 거기다 미웠던 시모에게도 한 방 먹일 수 있었고요. 제 이혼 소식을 알게 된 시모가 그 충격에 알아누웠다 들었거든요. 그제서야 그동안 시커멓게 타들어가던 제 속이 조금은 후련해지는 기분이더라고요. 뭐 이런다고 지나간 제 세월과 제 고생이 전부 보상받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라도 그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만으로 저는 모든 바람을 이룬 셈이 됐어요. 결국 남편과는 이혼을 하고 엄마는 저를 두고 떠나셨지만 저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제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애꿎은 하늘을 탓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어쨌든 저는 엄마가 남겨주신 보험금도 있고 더 이상 속 썩일 시댁과 남편도 없으니 이제 정말 저 혼자 힘으로 새 출발을 해보려 합니다. 전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면서 작은 가게를 차려볼까 생각을 했거든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준비하진 않았지만 지금 당장은 마음 추스릴 시간을 가지며 천천히 준비해보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제 새 출발을 응원해 주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